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전반적인 얘기를 일러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거 이어서 제가 전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21페이지 먼저 한번 펴볼게요. 자, 21페이지. 자, 그럼 이제 오늘 1장의 총칙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안 오시고 오늘부터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1차, 2차를 여러분 11월에 오셨기 때문에 동차 합격하셔야지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1차만 붙으세요. 그럼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민법. 그래서 이 민법이 정리가 되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 과목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 요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개론을 점수로 보태줄 수 있고, 또 민법을 잘해서 중개사법이 되면 2차 과목에서 가장 난해하고, 여기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면 올해 시험 보신 분 있으면 공법 아마 보고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이구나 해도 정복하기 힘든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이라는 이 과목이 선행이 돼서 개론을 도와주고, 민법이라는 과목이 선행이 돼서 중개사법을 고득점 만들면 당연히 공법을 도해주니까 2차 과목, 1차 과목에서 40개짜리 과목이 4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과목 중에서 가장 지금 먼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1장의 내용이 이제 재정 목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용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개 대상물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왜 이게 시험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또 왜 민법이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21페이지를 딱 보시면, 자, 맨 위에 챕터 1 제목이 뭐예요? 총칙이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네모 1번 제목이 재정 목적 보여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페이지 21페이지는 그냥 여러분이 보면 그냥 활자로 인쇄가 돼 있으니까 아니 그냥 뭐 교재에 있는 거 몇 줄 외워 갖고 가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재정 목적이 공인중개사법 제1조예요. 조문 그대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조문 갖고 그대로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 제고라고 써 있죠. 전자 동그라미 한번 찍어보세요. 자, 띄시고 바로 옆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자 동그라미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써 있죠.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재정 목적은 법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만든 임선정이가 마음대로 밤새도록 좋은 말만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법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기출문제 여러분이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읽어보면 그래 뭐 좋은 얘기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예요. 그냥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묶어놓고 나서 이제 한 달, 두 달 있다가 시험에 내거나 모의고사 낼 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래, 좋은 얘기가 써 있구나. 그러면 또 시험이 뻥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상식을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하나 조문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법조문으로 안 보이는 거지 뭐. 활자체로 인쇄됐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책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36만 명이 원서 접수를 했는데 실제로 시험이 34만 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응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낸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거기 첫째 줄 끝에 보세요. 첫째 줄 끝에 보면 전문성 제고 뒤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 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요. 업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업무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34만 명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마음가짐을 잘 잡아야 돼. 야, 내가 뭐 이거 1년 하면 떨어질 줄 알아? 다 그러고 떨어졌어. 예. 자, 그럼 이 10%를 합격시키면 34만 명이 10%면 3만 4천 명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20%를 합격시키면 몇천 명이에요. 6만 8천 명이잖아요. 그럼 6만 8천 명이면 거의 7만 명 정도가 매년 배출된다고 하면 생각해 봐. 그러면 지금도 현재 우리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들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올해도 7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실 분들이니까 올해 많이 뽑아야 돼.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매년 듣고 있어요. 나 뽑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뽑아야지. 이걸 매년 듣고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짧은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20% 걸러내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안 어려워. 어떻게 안 어렵냐면 그거 중개업을 중개 업무라고만 바꾸면 돼.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철저하게 트레이닝 받은 분들은 아이고 묻자 넣어놨네 장난치는 게 보여 이런 분도 있지만 이거 혼자 책 사가지고 독학하는 사람이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밑에 봐봐. 자 이제 내가 왜 이게 20% 시험이 걸러지는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번에 보면 무슨 정의 자 그냥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해주세요. 제가 뭐 깊이 있는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정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집중해서 보라는 의도로 여쭤보는 거지 임선정이 글씨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무슨 정의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보니 집중하란 말이에요. 공부에.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인데 1번 원래는 용어의 정의가 제2조 1호의 중개 3호의 중개업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 법 조문에는. 그거를 그대로 조문대로 제가 실어놓은 거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자 그러면 중개에서 제가 밑줄을 땅땅땅 세 박자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중개라 함은 법제 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 밑줄 띄시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옆에 보면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 있죠. 밑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선이라고 써 있죠. 알선 밑줄. 자, 요 세 박자가 떠올라야지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서 중개가 나오면 아이고 나왔구나 느껴요. 중개가 뭐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끄부쩌부쩌부 다리 역할을 하고 쩌뿌쩌뿌 이러면은 그건 학원 안 다닌 거야. 학원에 의한 법을 공부할 때는 조문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미리 다 얘기해 줄게요. 쭉 잠깐만 내려오실래요? 자, 쭉 내려오면 2번 제목이 중개업이라고 돼 있죠. 그 초록 색깔 같은 거 찾았어요? 자, 거기도 3박자 딱딱딱 밑줄 쳐줄게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일정한 보수 밑줄, 그 다음 중개를 업이라고 써 있죠. 자, 중개를 업이라는 말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시행착오 겪을 거, 선배들이 겪은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초반부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겪고서 3월, 4월에 막 속상해갖고 막 2차 포기하니 많이 막 상담하러 오지 말고 미리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중개의 3박자, 중개업의 3박자를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31회 시험까지 어떻게 냈길래 그렇게 매년 10% 20%는 적절하게 걸러졌을까 궁금하죠. 자 일단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밑줄 친 6개 중에서 일정한 보수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다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책을 보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보수를 안 받았대. 일정한 보수를 안 받았다면 중개라 할 수 없다예요.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예요.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죠.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냈을 것 같아요? 중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겠지. 자, 봐. 책을 읽을 때는 아유 이까짓까 씨알 두 줄이 이건 못 외울 것 같아 내가 학원 1년 다니면 이러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기에 박스에 넣고 고르면 몇 개 이러고 물어보면
탁탁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꼭 개수 차이가 하나씩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여러분 시행착오 겪을까 봐 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오늘 제가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에서 11월 달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과목 중에서 제 과목이 아닌 우리 강남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강남은 우리 민법 심정욱 교수 민법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 해도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과목 하라 그러면 웃기잖아. 자기 입으로 2차부터 하라고. 1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2차부터 하라고. 웃기잖아. 그러면 왜 제가 민법을 강조하는지를 오늘 한번 좀 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무슨 대상물이에요? 중개 대상물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거 지금 제가 밑줄을 쳐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알선이라는 걸 밑줄을 쳐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있는 그 밖의 권리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자 여러분들 교재는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6명들한테 이렇게 각 과목의 이제 공부 방법이나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수업을 들어보셨어요. 자, 근데 저는 프린트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지난주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겪어오면서 집에 가서 바쁘시다면 주말에라도 민법 공부 한 3, 4시간, 4, 5시간이라도 해봤어요. 너만 보면 생각이 나요. 아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예, 진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진짜 작년 동영상도 한번 보고 열심히 하고 지금 저 만나러 온 거예요. 너만 보면 민법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나요. 응? 자, 일주일이 지났지.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지난주처럼 하면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11월이 지나가면서 12월에 연말이 되면서 친구 만나러 가다 수업 한두 번 빠지면 기초 강의 2달이 훅 지나가. 그럼 1월 달에 와서 다시 이 책 보려고 밑줄 쳐놨더니 기본서의 밑줄을 또 그어. 책이 바뀐단 말이에요. 기본서로. 그럼 밑줄을 또 긋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해요. 또 밑줄 긋고 그냥 헤매고 다녀. 그러다 보면 이제 심화로 가.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이 어려워져. 오씨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면 3월달 끝나고 5월달 되면 선생님 저는요 그냥 올해 그냥 1차만 할게요.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지금도. 근데 본인은 아닐 거라 그러는데 여기서 한 30% 넘는 사람이 2차를 포기해. 5월달이 딱 되면 이제 자기 입에서 나와.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 수업을 듣고 제가 그렇게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면 민법이 자 가서 이제 민법책을 한번 보시면 민법은 이게 봐요. 총칙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권법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별법 파트가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특별법 파트에서 주임법 상임법을 오리엔테이션 때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 기억나죠? 다시 해줄 거예요. 근데 이 파트 중에서 특히 두 번째는 이 물권법하고 이 특별법은 제가 강의하는 중개사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자, 오늘 제가 그걸 한번 입증을 해볼게. 자, 왜 민법이 돼야지만 공인중개사법이 되고 얘가 돼야지만 공법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밖의 권리라고 써 있을 때 우리 민법 시간에 물권이라는 걸 배웁니다. 지난주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야. 즉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인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공부를 해보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용익이라는 건 용자가 사용할 때 용자에다가 이익은 이익할 때 이익이니까 사용의 이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법을 지난주에 한번 스터디 카페 가서 한번 쫙 훑어봤으면 용익물권은 아마 우리 심재욱 교수가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수업을 해요. 그러면 제 과목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상권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뭘 누구한테 배워? 심정우. 예. 그럼 지상권을 배워갖고 오란 말이야. 그럼 지상권 선생님 저 지상권이 뭔지 알아요. 하고 하는 순간 제가 강의하는 거는 그렇다면 지상권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밖의 권리로서 중개의 대상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상권을 공부해서 오셨으니까 개념이 있죠. 그럼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 뭐 도와줄 수 있겠지. 이렇게 수업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지상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래. 근데 이거 2차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1차에서 그런 분은 떨어져. 그러니까 2차 아무리 강의 열심히 해도요. 어차피 못 붙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목은 민법하고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 과목은 2차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민법을 해야지. 자, 지상권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B야.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연락했어요. 저 땅 주인님, 네, 아니 누구신데요? 아, 제가요. 여기다가 고깃집을 좀 해보고 싶어서 건물을 좀 져서 장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땅이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럼 뭐 어떻게 해달란 얘기입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을 쓰고요. 1년에 지료를 3천만 원씩 지급을 할게요. 땅 사용료를. 그러면 땅 사용료 3천 지급하고 이 건물을 제가 져서 장사를 하다가 20년이 지나면 요 건물 그냥 선생님한테 무상 양도할게요.